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셜록입니다. 누리입니다. 더위가 이제 좀 가셔야 되는데 조금씩 가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직은 완전히 더위가 가시진 않았고 네. 한 달 정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더위와 함께 이렇게 또 하루하루 이겨내고 있는 언니들 일단 응원 먼저 좀 하고 싶고요. 정말 힘내시고요. 네. 가을 곧 옵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그러고 보니까 셜록님 그 장구경 특집 때 네. 이렇게 연락 닿았던 분하고 정아님. 네. 만나기로 하셨다면서요. 네, 연락을 해서 저희가 만나기로 했는데 아직 만나기 전인데 너무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그분도 너무 반갑고 왜냐면은 그 시절에 또 저를 또 소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더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이렇게 추억이 주는 힘이 정말 크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장구경 배우 말고 또 보고 싶고 막 생각나는 배우들이 추억의 스타들이 있어요? 많죠. 저는 사실 주성치 배우도 진짜 좋아했거든요. 주성치 배우 진짜 좋아한다 했지. 저는 장구경 배우, 찐 주성치 팬이라 배우는 했어. 정말 따라다녔어요. 많이 어렸을 때. 그래서 필모도 진짜 안 본 작품이 없을 정도로 사실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소환하자고 하면은 계속 줄줄이 비엔나처럼 나올 그러니까 거야. 내가 랩처럼 뱉을 수 있어요. 아니 저도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올해 나온 포카리 스웨트 광고를 본 거예요. 근데 너무 그 여고생들의 그 푸릇푸릇한 모습이 담겨 있는 광고인데 포카리 스웨트 광고들이 보면은 매번 그 맞아요. 광고 모델들을 잘 나가는 배우들 손예진. 맞아요. 맞아. 손예진부터 기억나는데. 그쵸. 김혜수 배우도 있었고요. 김희애 배우도 있었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핫한 스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포카리 스웨트 약간 신인 배우들 혹은 이제 막 인기를 얻기 시작한 배우들의 등용문 같은 그런 자리였는데 너무너무 이번에 나온 광고도 너무너무 좋아서 언니들 한번 유튜브에 포카리 스웨트 광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와, 근데 광고를 안 본 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그쵸. TV를 안 보고 요즘에는 광고를 하게 되면 딴 데 돌리니까 안 본 지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네요, 진짜. 유튜브도 광고를 안 보고 다 그쵸. 프리미엄에서 아예 안 그니까요. 보니까. 아니 근데 그 광고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애들이 갑자기 수업을 받다가 수업 시간이 이제 끝났어. 이제 종이 딱 치는데 그때 복도에서 애들끼리 만나가지고 손을 잡고 어디로 막 달려가는데 그게 학교 앞에 있는 수영장인 거야. 그래서 그 수영장에 물에 교복을 입고 풍덩 빠지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약간 동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놀이. 그러고 보니까 두 분도 얼마 전에 살롱에서 빠지가 다녀오셨죠. 그러니까. 네, 저 얼마 전에 빠지를 갔다 왔는데 제가 사실 두 번째 빠지를 가본 거였거든요. 근데 첫 번째 갔던 것보다 이번에 갔던 게 진짜 훨씬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좀 인상적이었던 게 거기 워터 슬라이드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미끄럼틀인데 미끄럼틀의 경사가 거의 90도예요. 90도예요. 그래서 여기 깜짝 이제 놀랐어. 그 안전요원이 출발하면 출발해야 되는데 너무 심장이 두근두근 너무 떨렸잖아. 근데 거의 이게 번지점프 느낌인데요?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내려가면 퐁 튀어 올랐다가 물로 퐁 빠지는 거예요. 진짜 높이 뛰어올랐다 툭 떨어져요. 근데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르고 줄이 줄어드는 속도도 너무 빠르다 보니까 금방 내 차례가 그러니까 오래 기다려야지 마음의 준비가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 근데 저 옛날에 생각이 났어요. 옛날 어렸을 때 동생이랑 워터파크에 갔는데 이런 걸 탔거든요. 근데 그때는 구명조끼를 안 줬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 튜브를 타고 미끄럼틀 타고 튜브에 기대서 빠지니까 튜브가 있으니까 뜨는 그런 거였는데 제 동생이 튜브를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걸 양보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속에 그냥 처박혔다. 그런 추억이 생각이 나네요. 아니 네. 이번에 저희가 그 슬라이드 탔던 그 장소가 이제 강이었죠. 강이었는데 이제 수심이 좀 깊은 강이잖아요. 지혜님이랑 같이 탔거든요. 근데 지혜님이 바닥에 발이 닿았다고 뛰어올랐는데 무게가 있으니까
바닥에 발이 닿아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와, 저 이번에 일이 있어서 못 가기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니 바나나보트 사건 이후로 지혜님이 이게 좀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지금 공포에 떨고 있거든요. 지혜님 하지만 우리 내년에 또 빠지 예약했잖아요. 포기하지 그럼요. 말고 같이 가야 돼요. 음. 그리고 지금 시기가 이제 저희 이제 끝물이어가지고 저희가 방송 나가는 날이 8월 25일인데 딱 요 주가 거의 이제 빠지든 워터파크든 끝물에 놀러 갈 수 있는 시기거든요. 다녀오세요. 지금은 이제 할인도 하고 이벤트도 많이 하는 시기니까 언니들 마지막으로 한번 힘을 내서 다녀오십시오. 정 안 되면 동네에서 물총이라도 쏴야겠네요. 자, 오늘은 누리님이 선정한 영화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지만 오늘의 영화는 그레타 거윅 감독의 바비예요. 아, 근데 책이랑 결이 좀 다른 느낌인데 많이 네. 다르죠. 그런가요? 저는 별 생각이 없었네요. 아니 어떻게 바비를 선정하게 됐어요? 일단 제가 제일 최근에 본 영화기도 했고 그리고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이 영화가 되게 대놓고 페미니즘 영화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어떻게 바비를 가지고 어떻게 페미니즘적으로 영화를 풀어냈을까 궁금했었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바비를 보기 전에 그 바비에 대해서 갖는 이미지가 그 여기 딸이 맞아요. 샤샤가 샤샤. 갖는 이미지랑 비슷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떤 되게 외형적으로 뭔가 딱 정형화된 그런 미를 외적인 그런 코르셋을 막 그런 찬 그런 이미지였는데 이걸로 어떻게 페미니즘 영화를 만들었을까 그렇지. 이제 되게 궁금했던 것도 있고 맞아. 근데 이 영화를 봤는데 그런 영화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작가나 감독이 저를 배신하는 그런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 또는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아니었네? 이렇게 그치. 되지 않네? 이럴 때 되게 훌륭하다고 약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과정이 더 개연성이 있으면 아 진짜 되게 좋은 영화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좀 그게 탄탄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런 자체로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영화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그런 약간 배신을 주는 지점들이 좀 있었어요. 맞아. 그래서 이 영화 되게 얘기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할 얘기는 굉장히 많은 영화 맞습니다. 그런데 바비가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는 꽤 큰 흥행 가도를 달렸잖아요. 이 영화가 전 세계 매출 10억 달러를 찍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 유독 한국에서는 흥행을 못했어요. 철롱님도 극장에서 영화를 봤지만 그 이유가 뭐라는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일단 이 영화가 연출도 되게 좋았고 또 OST도 되게 좋았고 배우들 연기가 정말 좋았어요. 맞아. 이 세 개는 정말 진짜 인정. 좋았어요. 완벽했어요 진짜. 근데 전 보고 나서 지금 기억나는 게 딱 두 가지. 첫 번째 라이언 고슬링 연기 너무 잘한다. 미쳤어. 그러니까 아니 정말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멋진 배우다라는 느낌이 정말 가장 컸고 진짜 찢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제목을 마비보다는 캔이라고 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능글능글하게 연기를 잘하는지 한 번 더 반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핑크. 저는 이 두 개가 그냥 기억에 남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동안 이런 주제를 가진 영화가 되게 많았잖아요. 보여주는 방식도 되게 색다르고 재밌었는데 근데 뭔가 주제를 다루는 방식이 조금 너무 가벼워서 뭔가 어떤 메시지를 되게 크게 담고 있다라는 영화도 아니고 또 그래서 엄청 큰 오락성 영화도 아니어서 조금 뭔가 장르가 살짝 애매했다? 아, 장르가 애매했다. 네. 네, 저는 이 영화가 처음에 마고로비부터 시작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제작을 하고 싶어서 아, 이제 마고로비가. 네. 그래서 이제 그 그레타 거윅 감독도 이제 부탁을 하고 연출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처음에 이제 그 켄이라는 배우를 섭외할 때도 그 라이언 고슬링 이제 됐잖아요. 그때 이제 섭외한 이유도 이제 섭외하기 전에 그 켄이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이 역할은 되게 자기 남성성에 자신이
있는 배우가 해야 될 것 같다. 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왜냐면 이 연출하고 감독하는 것도 이제 여성 감독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기에게 그런 남성성에 자신이 없으면 이제 좀 또 영화 제목도 밥이고 포스터에도 안 들어가고 막 그런 이름이 안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그래야 될 것 같다 했는데 굉장히 잘 섭외한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캐스팅이 정말 좋았어. 사실같이 연기를 캐스팅이 한것 같아요. 어긋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말대로 이 배우는 라이언 고슬링은 진짜 그 자기 남성성에 전혀 열등감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켄 연기를 그만큼 잘 해낼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흥행을 하지 못한 이유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꼭 그 우리는 바비에 대한 또 추억이 많이 없잖아요, 또. 아 맞아요. 저 두 가지 측면에서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유독 흥행이 좀 어려웠던 이유 첫 번째는 바비에 대한 추억. 확실히 바비에 대한 추억이 제가 어릴 때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영화가 그냥 바비라고 하면 왠지 10대, 20대들을 위한 영화일 것 같잖아요. 사실 30대 이상, 40대 맞아요. 이상, 4050을 위한 영화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세대가 딱 바비를 한참 갖고 놀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대를 어떻게 보면 향수를 막 불러일으키는 그런 영화인데 그 세대들의 우리는 바비 인형을 사실 잘 갖고 놀지도 않았고 그리고 다른 인형들이 너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바비에 대한 추억이 미국인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적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등장하는 굉장히 많은 바비들이 있잖아요. 몰라요. 그 바비 캐릭터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잘 모르니까 그 유머 코드를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워. 얘네들을 알고 있어야지 얘네가 뭐 한 마디 탁 터트리면 아, 맞아 까르르 웃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이 캐릭터가 던지는 이 농담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와야 되지?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일례로 거기 등장하는 인물 중에 슈가데디가 나오는데 네. 그들이 어떤 대화를 막 주고받는데 뭐지?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비에 대한 추억이 확실하게 좀 적지 않았을까? 그래서 뭔가 계속해서 보러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는 영화가 흥행하려면은 뭔가 남녀노소가 다 즐길 수 있는 영화여야 흥행이 좀 쉽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연인끼리 보러 가기 좋은 영화 그게 되게 큰 것 같은데 제가 봐도 남자들이 가서 보면 되게 불편할 것 같아 이 영화가. 남자들이 보기에는 너무 나를 까거든 이 영화에서. 근데 저는 사실 페미니즘 영화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영화를 보고서. 진짜. 그냥 남녀 평등에 대한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는 대놓고 막 맨스플레인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남자들이 갖고 있는 그 가부장에 대한 환상 같은 걸 엄청나게 깨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그리고 현실 세계와 그 바비랜드를 비교해서 보여주면서도 그렇고 그래서 되게 불편할 수 있겠다. 남자들 되게 불편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은 했어요. 정말 대놓고 페미니즘 영화구나 하는 생각했고 극장에 제가 실제로 가서 볼 때도 80%가 여성이었고요. 나머지 20%가 이제 남녀 커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남자들이 되게 보고 싶지 않은 영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볼 수 없는 그런 유약한 멘탈에 왜냐하면 이게 흥행하지 않는 나라들이 일본, 한국, 인도, 이슬람 문화권이에요. 그 외에 이제 중국에서도 되게 흥행하고 있다고 그렇구나.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나라들에서는 다 엄청 지금 사실 그 흥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 보면 시상식에서 항상 이제 뭐 상을 타거나 이러면 페미니즘에 대한 언급을 하거나 여배우들이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남자 배우들이나 남자 어떤 다른 그냥 일반 시민들도 뭔가 호응을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자기가 속으로는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눈치껏 그렇게 안 하는 게 더 창피한 거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꺼내기만 해도 매장당하는 분위기인 맞아요. 거야. 만약 예를 들어 어떤 시상식에서 여자 배우가 페미니즘에 대한 언급을 했다. 이런 바로 이제 욕먹고 막 매장당했을걸? 그 82년생 김지영이 출연한 정유미는 그러니까. 보이콧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건 거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너무 금기시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왜 남자친구한테 이걸 보러 가자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외국은 그렇게 하이 바비, 하이 켄 하면서 막 노는데 남자친구 여자친구끼리. 그래서 약간
그게 여유가 너무 없는 것 같다. 이런 유머와 풍자를 받아들일 만큼의 여유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 이준석 때문이야. 이준석 듣고 있니? 너무 갈라치기를 심하게 했어. 진짜. 그래서 약간 그런 저도 누리님이 얘기하는 것 그 관점에 좀 공감을 많이 하면서 봤어요. 왜 이렇게 흥행이 안 될까? 안 되는 나라들의 특징이 또 공통된 특징들이 또 있고 하니까 보세요. 뭐 그렇게 그냥 가볍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페미니즘 영화라고 전혀 생각 못했던 게 여자도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그냥 밥이야 여자는. 맞아요. 그러니까 남자만을 까는 영화는 아니야. 이게 전 남자를 까는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제가 배신을 느낀 지점이 그런 지점이었거든요. 전 처음에 이 영화가 뭐 탈코르셋을 말하려고 하는 건가? 하는데 아니야 보다 보니까. 그리고 뭔가 성별 반전에 쾌감을 주면서 여자들한테 뭐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려는 건가? 그런 건가? 하면서 보는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어느 순간 되게 찝찝해지다가 결국 어떤 부분에서는 약간 후두려 맞고 제가 현타 맞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씁쓸해지게 끝났거든요. 저는. 저도 그래요. 저는 이제 자꾸 켄이 안쓰러운 거야 나중에는. 그래가지고 왠지 제가 주인공 같은 느낌? 그런 느낌 때문에 누리님은요? 켄이 우리니까요. 켄이 그냥 남성이라서 우리가 그치. 우리가 여성이니까 바비에 입해서 보면서 처음에 통쾌하다가 나중에는 켄이 저거 난데? 그러니까 우린데? 지금 우리잖아. 지금 우린데 하면서 그게 어느 순간 확 들어온 순간이 있었거든요. 어떤 장면에서. 그러면서 씁쓸해지는 거라서 이게 막 뭐 그렇게 뭐 남자를 까고 조롱한다기보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여자들이 굉장히 씁쓸해질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랬구나.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이제 내가 뭔가 두들겨 맞았다는 느낌을 받았는지 아쉬웠던 얘기를 하면서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보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바비에 대한 추억이 너무 없기 때문에 아닐까 이런 말씀 드렸는데 언니들은 바비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 생일 때는 항상 그냥 선물을 들어오는 게 바비긴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선 바비였고 한국에선 미미. 네네네. 네. 좀 우리나라에 바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맞아. 그리고 저는 사실 뜯지도 않은 게 훨씬 많았어요. 왜냐면 인형 옷 갈아입히는 게 너무 귀찮아갖고. 이건 성향 차이다. 종이 인형은 좋아했는데 그냥 붙이면 되니까. 저는 이제 안 그래도 저희 오빠랑 많이 놀았고 또 같이 노는 친구들 남자애들이 훨씬 많아서 저는 GI 유격대라고 그 이제 미니어처 같은 건데 피규어인데 그걸로 많이 전투하고 놀았어요. 그러면 각자 이제 그런 스킬들이 있으니까 배치시켜갖고 이제 막 연거고 되게 재밌게 놀았고 이 인형은 아직도 선물 받으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누가 꽃하고 인형 선물 주면은 저한테 그냥 쓰레기 주는 거거든요. 그런 느낌이야. 그렇구나. 차라리 돈으로 입금하지. 그냥 비치시켜놓는 인형? 그러니까 저한테 약간 좀. 진짜 바비에 대한 추억이 하나도 없네. 그쵸. 그냥 바비를 보면은, 글쎄, 뭔가. 일단 선물로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긴 해요. 그냥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냥. 좀 되게 부르주한데.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했어. 왜냐면 바비는 우리한테는 비싼 인형이었어. 비싼 거 아니에요? 못 샀어요. 미국은 쌌어요. 그래. 네. 되게 종류도 많았어.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는, 바비가 어떤 계급에 있냐면은 이제 잘 사는 집에 돈이 많은 아이들이 선물로 받거나 부모님을 맞아. 쫄라서 살 수 있는 인형이었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인형은 미미나 주주. 그것도 많지 않았어. 많지 않았어. 아니면 막 우는 인형 있잖아. 못난이 삼형제 인형 뭔지 알아? 울고 있는 인형 있잖아. 알아요. 양배추 인형 같이. 양배추 인형 같이. 그런 인형을 살 수 있었지. 바비는 돈이 없으면은 좀 사기가 부담스러운 인형. 근데 제 기억으로는 미미의 고무 질이 훨씬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심지어 미미는 옷 갈아입힐 때 목도 뽑혔어. 그래서 더 쉬웠어요. 바비는 목이 안 뽑히나요? 네, 바비는 안 뽑혔어요. 초창기 거. 그러니까 바비에 대한 추억이 사실 전 바비에 대한 추억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바비 인형이 가졌던 적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그 인형은 아마 미미나 주주 이런 거였을 것 같고 뭐 한두 개 있었던 것 같고 원래 인형놀이 같은 거 좋아하지 않았어서 어렸을 때부터 바비는 네. 그럼 뭐 갖고 노셨어요?
책으로 집 쌓아가지고 그 맞아. 안에 그거 들어가서 좋았었어. 놀고 어. 뭐 이렇게 쌓아갖고 맞아. 약간 도미노처럼 넘어뜨리고 이런 거 좋아했어요. 도미노 더. 많이 했는데 확실히. 아, 뭐 인형을 둘 데가 어딨어 집에. 진짜 내 책가방 놓을 자리도 없는데. 요즘에는 실바니안 패밀리가 엄청 인기가 많더라고요. 토끼 가족. 아. 그래서 그게 되게 비싸고 엄청 정교하게 잘 꾸며져 있어서 거기도 뭐 그러니까 의사놀이 할 수 있고 뭐 가족끼리 이렇게 살 수 있는 2층 집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세워가지고 놀 수 있는데 바비는 아예 잊혀졌고 아마 마텔에서도 잊혀지고 있는 그런 인형이기 때문에 더 향수를 이렇게 자극하는 그런 컨셉으로 영화를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한 가지 기억나는 추억은 바비에서 흑인 바비가 나왔을 때 정말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게 기억나 아직도. 여기서도 나오잖아. 뭔가 그 바비인데 좀 특이한 바비들. 네. 그런 바비들은 좀 이렇게 단종되거나 임신한 바비도 있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많이 그냥 일반적인데 그 흑인 인형들도 그 당시에는 논란이 뭐였냐면은 아직도 기억나요. 기사에 이거 누가 살 것인가라는 기사가 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뭔가 부르주아들이 갖고 노는 것 같은 느낌도 없진 않았고 차별도 있었어 확실히. 맞아요. 있죠. 네. 영화 줄거리 네. 소개를 해주시면 아마 영화를 보지 못하고 듣는 언니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이 영화는 바비랜드에서 시작이 되는데 바비랜드는 어떤 나라냐면 그 포스터에 보면 바비's everything, Ken just Ken이거든요. 그게 너무 이제 웃겨. 바로 바비랜드의 이제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바비랜드에서 이제 바비가 나오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약간 반전으로 해놓은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바비가 모든 이제 중요한 요직들을 다 차지하고 있고, 또 오직 걸스 파티만 열리는 곳입니다. 웃겼어 진짜. 네. 캔들은 집도 없어요. 심지어. 켄은 집도 없고, 켄은 바비가 봐줄 때만 켄의 하루는 의미가 있어진다,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별다른 의미가 없이 그냥 저스트 켄이에요. 그래서 치어리딩이나 하고 그냥 해변에 서 있고 그냥 이렇게 지내는데, 그래서 바비들에게는 이 바비랜드가 너무 완벽하죠. 그리고 되게 그 세트장도 되게 예뻐요. 막 그러니까 인형의 집이죠, 핑크, 거기가. 완전 핑크핑크하고 맞아요. 반짝반짝하고 이제 맞습니다. 그런 곳에 살고 완벽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그렇지. 이제 마고 로비가 맡은 역할은 바비 중에서 이제 전형적인 바비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좋았는데 직업이 없어요. 이 바비는 그냥 바비기만 한 거야. 그런데 괜찮아. 왜냐면 여긴 바비랜드니까. 이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죽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뭔가 혼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바닥도 원래 하일 모양으로 돼 있었는데 발바닥이 점점 평평해지면서 뭔가 이상하다 해서 그 문제를 찾으러 그 이상한 바비 맞나? 맞아. 이상한 바비한테 찾아가게 되고 그 바비가 현실에 나가서 문제 해결해 봐라 해서 결국 그치. 현실로 이제 가게 됩니다. 맞아. 근데 현실로 나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현실 세계로 간 거죠. 근데 켄이 이제 몰래 따라오고 그래서 바비랑 켄이 둘 다 현실 세계로 가게 되는데, 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어요. 근데 갔는데 바비랑 켄은 똑같이 행동하는데 돌아오는 반응들은 너무 다른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러니까 바비가 직접 그런 대사를 했던 것 같아요. 영화를 한 번밖에 안 봐서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뭔가 나를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적대시하는 약간 희롱하기도 것 같아? 하고. 막 맞아. 이런 게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막 성희롱을 하고, 근데 켄은 이제 막 너무 자기 세상인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가부장제의 삐를 받아가지고 가부장제 책을 잔뜩 빌려갖고 이제 다시 바비랜드로 돌아가서 이제 그 바비랜드의 가부장제를 전파시키고 세뇌를 시키죠. 네, 캔덤을 만듭니다. 그래서 바비가 이제 어떻게 하다 다시 거기서 만난 인형의 주인이었던 샤샤와 이제 글로리아를 데리고 바비랜드로 돌아오게 됐는데, 돌아왔더니 이제 이미 캔덤이 되어 있고 바비들은 다 난 이제 생각을 안 해서 너무 좋아하면서 이제 캔의 수발을 들고 있고 맞아. 이제 그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고로비 전형적인 이 바비랑 이제 인간이랑 같이 이제 이 바비랜드를 다시 회복하려고 막 고군분투하고 막 그렇게 하는 과정들이 나오고 근데 뭐 쉽게 전복이 돼요. 그래서 다시 바비랜드를 되찾고 이제 켄은 이제 너는 너니까 알아서 살아 이러는데 그래 나는 나야 이러면서 대단한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하는데 뭐 사실 바비들이 입만 좀 턴 거죠. 그렇게 해서 바비랜드는 이제 다시 바비가 되찾았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전형적인 바비가 그 완벽한 바비랜드를 두고 다시 인간 세계로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 바비는 바비처럼 살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걸 알지만 다시 인간 세계로 가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걸로 이제 영화가 네, 마무리가 됩니다. 언니는 영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 자세히 줄거리만 너무 좋은데 이 줄거리만 딱 들으셔도 영화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구나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에 되게 흥미로운 게 바비들이 굉장히 어차피 다 바비거든요. 다 바비인데 그냥 전형적인 바비냐, 뭐 의사 바비냐, 대통령 바비냐, 뭐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인물 마고 로비가 연기한 전형적인 바비와 그리고 라이언 고슬링이 연기한 켄. 그렇죠. 전형적인 켄. 이 두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중심으로 전개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마고 로비가 연기한 전형적인 바비. 전형적인 바비. 일단 마고 로비 정말 이뻐요. 너무 예쁘죠. 저는 바비 사실 실사판 같은 그쵸. 너무 실사판 같죠. 어. 왜냐면 저한테 마고 로비의 이미지는 할리퀸이거든요. 수어사이드 스쿼드. 너무 예뻤잖아. 근데 그때하고는 이미지가 굉장히 달라서 이번에 사실 내한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아는 그 배우가 맞나라는 거였고 일단은 바비 전형적인 바비 이 바비들이 살고 있는 세계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형의 세계예요. 인형의 세계인데 여기서 그냥 마고 로비가 그냥 바비의 충실한 삶을 살던 와중에 어느 날 바비로서는 말도 안 되는 어떤 생각들, 뭐 죽음에 대한 생각,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뭐 신체적인 변화들을 겪고 평발, 뭐 셀룰라이트 이런 거 갖게 되면서 그냥 사실 나 셀룰라이트 너무 웃겼잖아. 웃겼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느 인간 여성들이 사실 할 수 있는 생각이나 신체적인 변화 이런 걸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인간들이 사는 현실 세계로 가서 내가 이 포털에 이제 균열을 또 이제 해결을 해야 되니까 현실 세계로 와서 처음으로 성희롱을 당해서 이 모멸감도 느껴보고 그리고 더 이상 여자아이들이 바비를 갖고 놀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다라는 걸 알게 돼서 또 눈물도 한번 흘려보고 또 바비랜드랑은 달리 이 세계는 남성들이 모든 걸 다 지배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바비랜드 돌아갔을 때 켄에 의해서 이 가부장제로 점철된 또 바비랜드를 보면서 뭔가 분노하고 또 좌절하고 이런 사실 감정들을 느끼면서 점차 인간적인 것에 가까워지는 그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바비를 전형적인 바비를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괴롭히는 인물이 바로 켄입니다. 그렇죠. 네, 라이언 고슬링 연기를 말씀하셨는데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너무 정말 팬 됐어요. 그쵸? 저도요. 저도 이번에 진짜 팬 됐어요. 너무 멋있어요. 연기를 어떻게 이렇게 저는 라이언 고슬링이 이렇게 재밌는 배우였나?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기 전에 제목도 바비고 마고 로비의 그냥 캐릭터가 너무 이제 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바비에 의한 약간 이런 영화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건 켄의 영화였어. 진짜 라이언 고슬링이 연기를 정말 너무너무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고 노트북에서의 모습 그리고 라라랜드에서의 모습 와 이런 모습과는 완전 어떻게 또 다른. 손발이 이렇게 잘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좀 찌질하면서도 재밌고 나름 감동을 또 너무너무 주는 잘해. 그런 캐릭터 연기 너무 잘했고 캐스팅 진짜 잘했다. 그러니까 또 신동엽 닮아가지고 되게 웃겼다. 그러지 마. 이거 신동엽님 듣고 계셔야 될 텐데 최고의 칭찬인데 이거. 네, 켄은 오로지 바비만 바라보는 인물이에요. 바비가 바라볼 때에야 자기에게 의미가 부여되는 그리고 그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면 일렁이지 않는 딱딱한 파도에도 뛰어들 수 있는 그런 그치. 인물이고 정말 순애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서 어떻게든 같이 가깝게 뭐 살고 싶고 뭐 관계를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깊게 가져가고 싶은데
이 세계에선 허락이 안 되죠. 그치. 우리 어린 시절에 바비를 갖고 놀았던 순간들을 떠올려보면 키스 안 돼요. 스킨십 안 됩니다. 그것도 뽀뽀도 떨어져 있는 상태로 하는 그런 동작들이 너무 흥미로웠어. 실제로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리고 바비처럼 캔들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근데 이름이 다 캔이야. 다 그냥. 캔이야. 그냥 안녕 캔 계속 캔으로 인사해. 그거 너무 재밌어요. 인사하는 거. 거기에 또 우리가 반기는 샹치에 나왔던 그러니까 네, 그 남자 배우 시무리우 배우도 등장하거든요. 되게 반갑더라고요. 여기 동양인 배우가 등장하니까 또 중요한 나름 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쵸, 인물이었죠. 해변에서 싸울 때 네. 둘이 이렇게 싸우지 않았나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전형적인 켄이 되게 질투해. 맞아. 이 동양인 모습을 한 켄을 되게 음. 질투해. 그런 것도 저는 되게 좋은 설정이었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포털에 균열이 생겨가지고 이 바비가 전형적인 바비가 여행을 현실 세계로 떠날 때 자기도 그냥 같이 따라갑니다. 몰래 그러면서. 따라가죠. 네, 몰래 따라가죠. 몰래.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현실로 나가서 되게 거기에서 가부장의 그 맛에 단맛에 취해가지고 바비랜드로 들어와서 가부장을 퍼뜨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진짜 거드름 피우면서 막 거기서는 엄청 권위적인 모습을 또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맞아요. 찌질한 것도 잘하고 재밌는 것도 잘하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인물로 그려지는데 결국 바비에 의해서 마음을 고쳐먹고 또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역할로 등장을 합니다. 네. 네. 저는 일단 이런 전형적인 바비와 전형적인 켄이 만들어가는 이런 스토리라인이 좀 흥미롭게 다가왔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웠던 거는 그레타 거윅이 그려낸 바비랜드. 이 바비랜드의 설정들이 되게 신선했어요. 저한테는. 맞아요. 하지만 아까 뭐 뒤통수 때리는 장면도 있다고 했는데 여튼 이 그레타 거윅이 그려낸 바비랜드에 좋았던 점과 좀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바비랜드. 네. 저는 일단 정말 화려하잖아요. 색감이 너무너무 핑크핑크하고 너무 컬러풀하고 너무 예뻤어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데 네. 연출을 잘했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거기서 나오는 동작과 액션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걔 샹치 그 배우하고 시무리우. 캔들끼리 전쟁을 하는 씬이 있어요. 거기서. 네. 그런데 되게 동작이 크지 않고 슬로우 모션으로 되게 장난처럼 뭐 장난감 진짜 활 같은 거 쓰고 맞아요. 춤을 출 때도 되게 단순한 동작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신의 한 수라고 생각했던 게 이게 다 화려한데 춤도 화려해, 동작도 화려해, 전투씬도 화려해 그러면은 뭔가 되게 어지럽고 조잡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여기가 인형의 세계라는 걸 잊게 하지 않기 위한 감독의 연출력이다라는 생각 많이 했고 네. 반면에 살짝 아쉬웠던 건 그 캐릭터에 다가가는 접근 방식인데 주인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비랜드지만 바비라는 생각이 안 들게 처음에 그냥 우리가 해변에서 첫 등장씬 할 때 저는 사실 오프닝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너무 아름답고 맞아요. OST랑 너무 절묘하게 잘 어울려져갖고 맞아. 와 멋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왠지 그 라이언 고슬링 접근할 때 켄 접근할 때 뭔가 의식이 있는 것처럼 그렸어.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집도 없고 그냥 바비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애잖아요. 그런데 너 오늘 뭐해? 우리 댄스 파티 할 거야. 근데 그 눈빛이나 모든 연출들이 켄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걸 느끼고 있는 것처럼 그려놔서 그냥 아예 처음에 이런 걸 다 배제하고서 접근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AI처럼? 그냥 정말 켄처럼. 켄은 켄이다처럼. 근데 그걸 처음부터 못 느꼈어. 그게 살짝 아쉬웠던 부분. 그래서 주인공의 포커스가 살짝 바뀌었던 것 같아. 캐릭터에 대한 표현 방식. 그치. 그런 게 좀 아쉬웠다. 바비랜드에서. 저는 그냥 바비랜드가 이제 완전히 그 현실에 이제 반전된 세계를 딱 던져준 거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여성은 남자한테, 남자는 또 여자의 상황에 이 성별 반전된 체험을 하게 던져준 그 장인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자는 이제 통쾌함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남자는 이제 불쾌함을 느끼는 건데 이제 거기서만 끝나면은 이제 그 영화가 되게 남자 입장에서는 싫을 수도 있는데 잡으면 이제 꼭 그렇진 않은데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체험할 수 있는 장을 준 게 좋았고 뭔가 그 기존 사회에 물들지 않고 처음부터 내가 집의 성별로 태어난 여자를 그릴 수 있는 장으로 설정된 게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되게 필요했던 것 같고 그리고 되게 그 뭔가 핑크하게 세트장을 한 게 저는 되게 좋았는데 핑크를 전면에 내세운 게 좋았어요. 왜냐면 사실 요즘에 뭔가
뭔가 페미니즘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핑크색, 뭐 하이힐 이런 것들을 코르셋이라고 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뭐 안 하는 게 막 더, 그러니까 좀 여성적인 가치들이 뭔가 좀 폄하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오히려 전면에 내세워서 아니야 핑크여도 아무 상관없어. 왜냐면 여긴 바비랜드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준 게 저는 좋았어요. 세트장에서. 근데 일단은 시각적으로 너무너무 색도 그렇고 그 전체적인 그 장소에 대한 표현 이런 걸 너무 잘했어요. 왜냐면 이 그레타 거익 감독이 무슨 이런 어떤 뭐 광고를 연출했던 감독이라거나 이런 시각적인 효과에 굉장히 뛰어난 감독이라고 알려져 있진 않거든요. 스토리 중심의 감독으로 알려져 있지. 그래서 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감독이구나. 감독의 재발견? 와 되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구나 해서 그런 점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제가 이제 바비랜드를 잘 모르니까 바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제가 아쉬웠던 건 여튼 이 분명히 바비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성격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스토리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걸 모르고 보니까 제가 그래서 따라가기가 조금 왜냐면 인물이 너무 많이 나와 너무 많이 나오는데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제가 놓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가 몰라서 좀 흘려버리게 되는 그런 씬들에 대한 아쉬움 그런 게 저는 좀 아쉬웠다고 맞아. 뭐든지 느껴요. 알아야지 보여.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바비랜드들이 그려지고 나서 바비와 켄이 현실 세계로 떠나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여러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거든요. 거기에서 좀 기억에 남았던 순간들도 나눠볼까요? 와, 근데 저는 너무 놀랐던 게 바비가 바비랜드에 있을 때는 그냥 바비구나 했는데 그 마고로비 바비가 현실 세계 오니까 와 진짜 멋있다. 진짜 깜짝 놀랐고. 맞네.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거는 켄이 이제 따라와서 이 세상을 접하게 됐을 때 내가 사는 바비랜드랑 너무 다르게 남성 지배적인 세상에 매료가 돼서 뭣도 모르고 다 들이대는다. 저거 너무 웃겼어요. 심지어 의사한테 가갖고 나 남자니까 할 수 있지 않냐. 맞아. 너무 웃겼어. 나 뭐 어디 CEO 나 할 수 있지 않냐. 나 남자다. 근데 거절당해. 계속 거절당해. 그래서 바비랜드로 갔던 것 같아요. 너무 웃겼어 진짜. 그것도 웃겼고 일단은 이 포털의 균열을 해결하려면 나를 이렇게 만든 내 주인을 먼저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실 세계에 왔을 때 이 바비가 얘가 어디 학교 다닌다는 걸 찾아요. 찾아가죠. 찾아갔는데 사실은 이제 그 내 주인은 이 학생은 아니었어. 이 여자애는 아니고 그게 엄마였는데 그 딸 이제 사샤가 바비가 정말 반갑게 안녕 난 네 바비야라고 인사했는데 정말 셔럽의 느낌으로 맞아 완전 뭐 씹은 표정으로 극혐의 느낌으로. 근데 옆에 친구들이 더 웃겨. 와. 야 시작해 이런 느낌으로. 근데 되게 정말 가슴을 콕콕 찌르는 얘기만 했죠 걔가. 난 더 웃긴 거는 바비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놀라. 관심도 없어. 정말 바비로 생각해. 정말 이게 동화적인 요소인 건데 이 영화에. 그래갖고 이제 이 사샤라는 이 딸이 얘를 까기 시작해요. 맞아. 너희 바비는 여성을 성상품화시켰고 그렇지. 여성 여권 신장을 뒤처지게 만들었고 이런 비난을 겪는데 그때 흘리는 바비의 한 방울 눈물 난 몰랐어. 그러고 흘러오는 거. 전 그 부분이 제일 감명 깊었어요. 맞아 그 장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진짜. 저는 그러니까 웃겼던 건 많은데 그 켄이 그 누가 켄한테 시간을 물어봤잖아요. 근데 그 자기한테 시간을 물어봤다는 거에 되게 감격하는 그러니까, 장면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야. 나한테 시간을 물어봤다고 막 이러면서. 너무 귀여웠어 진짜. 그 여자분 너무 착해. 다 받아줘. 맞아. 그리고 이제 뭔가 그 롤러브레이드 의상? 그 의상이 기억에 남아요 왠지. 근데 사실 저는 그거 이해 못했어요. 왜 웃지? 사람들이 더 이상한 사람 훨씬 많을 텐데 왜 저 의상 보고 웃지? 그 의상이 난 특히 웃기다고 생각은 안 했거든. 근데 그 장면에서는 그게 튀었잖아요. 엄청 맞아요, 색깔이. 맞아요. 그래서 그 옷을 입은 장면이 그냥 되게 이미지적으로 되게 뭔가 감각적으로 생각이 나고 그리고 뭔가 그 좀 감명 깊은 장면은 그 어떤 할머니가 있었잖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 장면. 할머니를 보고 이제 그러니까 바비는 너무 막 젊고 셀룰라이트도 없고 막 진짜 그런 전형인데 이제 다 이제 나이 같은 그런 할머니를 보고 너무 아름다우세요 맞아. 하는데 그 너무 진심인 거예요. 그 눈빛이랑 그런 게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좀 감동적이었죠. 아, 저 내가 할머니고 쭈글쭈글 앉아있는데 누가 젊은 친구가 나한테 와갖고서 울면서 너무 아름다워서 나한테 때릴 것 같아. 씨, 뭐라고. 까냐? 아 근데 그 할머니의 반응이 더 좋았어. 나도 알아.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너무 감동이었어. 맞아요. 그 장면이 좀 감동적이었어. 그러니까 바비의 세계에서는 모두가 다 아름다움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처음 노인을 본 거잖아요. 그치. 근데 그거 그러니까. 아름답다고 느끼는 그 순간 와 그치. 너무 그 삶의 유한함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어가지고 유한함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어서 되게 좋았고 근데 되게 재밌는 장면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맞아요. 상징적인 장면도 되게 많았고 저는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이 바비 인형을 만드는 마텔이라는 회사에 소속된 임원들이 죄다 남자라는 거.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돌려가기 하는 거잖아요. 더 웃긴 건 바비가 이제 얘들이 이제 회의하다가 바비가 탈출했다. 바비가 LA에 와 있다. 그럼 이제 이 포털 균형을 막으러 왔다. 이상을 알고 야 빨리 잡아 박스에 넣어야 돼. 하고 데리고 오는데 맞아. 바비가 자기네 세상에서는 다 여자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여기 사장님은 어디 있죠? 맞아. 계속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그 당연한 설정이 좋았어요. 태초에 바비랜드는 당연히 여잔데 맞아. 왜 없어? 그러니까 자수성가 느낌이 아니고 날 때부터 금수저 같은 느낌인 그게 그치. 좋았어요. 그리고 맞아, 맞아, 저는 맞아. 그 사장의 반응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 코미디언이잖아요. 그 사장님이. 너무 근데 웃기더라고. 연기 너무 웃기게 해갖고 거기서도 이제 사실 요즘에는 여성을 많이 안 뽑는 회사들이 좀 비난을 받는 게 저는 세계적인 트렌드다 보니까 그 회사 진짜 여자 한 명도 없어서 나 지금 네가 무슨 생각하는 줄 알겠어. 하지만 우리 한 명 있었다고. 아 자기 혹시 비난받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나한테 물어본 게 그런 의도인가 싶어갖고 너희 회사 왜 여자 없어? 근데 그런 중간중간에 되게 센스 있게 연출한 장면들이 맞아요. 많이 있어요.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맞아. 현실 세계에서 보여줬던 약간 돌려가게 하는 장면들이 너무 흥미로웠고 재밌었고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기억에 남는데 가장 좋았던 장면은 그러니까 바비는 당연히 소녀가 자기 주인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 소녀가 나쁜 생각을 해서 내가 이렇게 뭔가 막 셀룰라이트도 생기고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닌가? 빨리 얘를 찾아야겠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소녀의 엄마 글로리아가 자신의 주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신을 이렇게 친구로 생각했던 그런 당사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제 나이를 먹고 아이를 키우고 하는 그 과정에서 바비를 떠올리다가 갑자기 죽음을 생각하는 바비를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바비를 이렇게 스케치하는 그 과정에서 이게 뭔가 좀 슬프고 우울한 감정을 가진 그런 바비들을 그려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바비랜드의 바비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나의 친구는 글로리아였다라는 거를 엄마였다. 발견하게 되는 이 설정. 저는 일단 그치 나이가 들어도 동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약간 그런 것도 봤고 이게 좀 나쁘게 보면은 그래 바비를 갖고 노는 세대는 지금 세대가 아니라는 거 알려주려고 그러나 그런 것도 사실 생각했었고 또 앞에서 딸이 되게 바비한테 후려쳤잖아요. 너 때문에 이랬다 그러면서 막 깠잖아요. 근데 그 지른 후라서 엄마가 바비 주인인 게 개연성이 높다. 엄마한테 하는 얘기인가? 혹시? 그런 생각도 들고. 맞아. 저도 엄마가 주인인 게 훨씬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치 얘가 갖고 놀기에는 너무 어린 것 같은데 이 세대가 아닌데 맞아.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엄마였던 게 더 잘 어울렸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그 40대 50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대목이 아니었을까 그 장면이 어린 시절에 인형을 갖고 놀았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는 어땠더라? 그때 어떤 마음이었더라? 인형에게 어떤 마음을 투영했더라? 지금은 너무 잊고 지내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그래서 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봤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 바비랜드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때 그냥 도망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쵸. 이들이 그 마텔사 직원들이 바비를 붙잡아가지고 이제 좀 이 시끄러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글로리아와 사샤가 도와가지고 같이 도망치게 됩니다. 네. 바비랜드로 도망가죠. 네, 바비랜드로 도망치게 되고요. 도망쳐서 바비랜드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캔덤이 돼 있는 거야.
캔이 가부장을 설파해가지고 이미 가부장의 세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비들 보고 다 바보 되고. 바보 되고. 근데 이 바비랜드를 되찾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는데 그 사이에도 저는 되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 전형적인 바비가 그 모습을 보고 뭔가 어떻게 된 건지 되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자기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겠다 싶어서 자기는 그냥 포기하고 가만히 있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그냥 누워버려요. 누워버려. 누군가가 해결해 주겠지. 그러면서 이게 너무 그냥 우리들 모습 같기도 한 거예요. 맞아요. 누군가가 해결해 주겠지. 뭐 나는 좀 기분 나쁘고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내가 나서서 할 건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 할 때 많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서 와 이거 되게 잘 끼워 넣었다 생각을 했고 결국 설득해서 글로리아가 말로 설득하지 않았나요? 되게 긴 대사로. 맞아. 긴 대사로. 저는 되게 그 장면 되게 멋있기는 했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바비랜드를 이제 되찾아가는 과정이 쭉 펼쳐지거든요. 이 과정에서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들? 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 포털에 균열이 생겼다. 그래서 네가 현실 세계로 가야 된다라고 알려줬던 것도 이상한 바비였고, 근데 그 이상한 바비는 비주얼이 좀 충격적이에요. 바비 치고는 맞아요. 머리 막 다 뜯겨 있고 화장 되게 화려한데 네. 주인이 험하게 약간 인형을 다루면 그렇지. 그렇게 된다라는 식으로 돼 있어. 네. 그래갖고 다른 바비들과 사실 격리된 상태로 살고 있는데 막상 바비랜드를 찾으러 왔더니 이런 비상사태가 발생하니까 여기서 제일 멀쩡한 바비가 이상한 바비가 되어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걸 찾게 도와줘요. 맞아. 그래서 이 설정도 굉장히 좋았어요. 맞아. 이제 해결의 주역이 되잖아. 음. 그래서 누구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돼. 맞아. 그런 생각하게 됐고 가장 재밌었던 거는 오니까 켄이 바비가 살고 있는 집을 다 개조해서 자기네 집으로 만들어왔어. 이제 내 집이 없는 거야. 그래서 켄이 이제 막 다 옷 던져주고 네가 여기 살려면 나랑 결혼하던지 아니면 그냥 맞아. 뭐 의미 있는 뭐 친구가 된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빨 까고 있는데 진짜. 이제 거기서 이제 바비가 좌절을 하는 거야.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나중에 이 바비들이 세뇌를 풀어가는 방법을 이제 알게 된 거야. 글로리아가 막 따다다 말하니까 이제 하나씩 한 명씩 풀리는데 전술을 쓰는 거죠. 한 명씩 꿰어내서 세뇌에서 풀리게 만들어야겠다. 그래. 해갖고 이제 막 작전을 쓰는데 그때 이제 바비가 켄한테 넘어간 척 생각해보니까 나 너하고 의미 있는 관계가 되는 거 괜찮은 것 같대. 그래서 이제 켄이 너무 좋아서 안에서 우 하고 이제 그러고서 이어지는 장면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비들이 연합해서 다 같이 이제 켄들한테 막 넘어간 척 이제 연기를 하는데 해변에서 노래 부르는데 4시간 동안 노래 불러준 게 미쳐버릴 것 같아 진짜. 저 진짜 혼자 봤는데 거기서 진짜 웃었거든요. 근데 너무 또 공감되지 않아. 아니 노래를 4시간 동안 불러주는데 나는 그 둘만 그 해변에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다 캔들은 캔들끼리 쫙 있고 바비는 바비끼리 쫙 있고 쌍으로 이렇게 이어지다가 그들에게 전쟁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질투 작전을 일으키는 거야. 그 내가 이제 얘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저기 딴 이렇게 한테 가갖고 또 이제 막 수작을 걸어. 그니까. 막 뭐 물어봐주고 어떻게 하는 거니? 칭찬해주고. 그래서 이제 막 그들끼리 전쟁을 일으키는 모습이 인형의 세계나 현실 세계나 똑같구나. 그게 재밌었어. 맞아. 너무 흥미로웠죠. 저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그 해변가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불러주는데, 그러니까 또 재밌는 설정은 바비는 켄을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맞네. 그리고 켄은 캔덤이 되었지만 여전히 관심은 바비의 사랑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캔덤이 돼서 내가 이렇게 지배를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바비가 날 봐주면 돼. 캔덤을 만든 목적도 마치 그치.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4시간 내내 노래하고 근데 그거를 들어주는데 바비는 원래 거들떠도 안 보다가 이제 뭔가 이렇게 작전을 써야 되니까 그거를 들어주고 있고 그 장면이 저도 기억에 남고 뭔가 또 그것도 현실의 모습 같기도 했어요. 그것도 뭔가. 그래서 약간 좀 씁쓸한 면도 있었어요. 그때부터도 약간 좀 씁쓸한 면이 있었고. 어떤 게 좀 씁쓸했어요? 전 이게 약간 전 남자들이 여자의 진짜 얘기를 듣는데 관심이 없는 것 같거든요. 많은 경우에.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반전시켜가지고. 그래서 씁쓸했어요. 그런 너무 현실을 현실인 것 같아가지고. 그 성별이 반전됐을 뿐 그런 현실인 것 같아서 이제 약간 이제 바비랜드 캔덤을 바비들이 이제 되찾을 때 이제 싸우고 할 때부터 조금씩
그러니까 원래 엄청 통쾌하고 막 즐거운 춤과 노래 막 따라가고 있다가 이제 점점 이제 씁쓸해지기 시작하는 그랬구나. 시점들이 네, 다가왔어요. 저는 되게 너무너무 설정을 잘했다라고 생각했던 게 우리가 평소에 여자들이 어떻게 하면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잘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들에게 모르는 척 하는 거. 나 이것도 몰라, 저것도 몰라 하면 알아서 도와줄 거야. 그들이 알아서 나서서 해줄 거야. 그래서 보면은 정말 그냥 뭐 하나 잘 못하겠는데 거기에서 1부터 100까지 다 설명하고 있어. 거기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있어. 그리고 이 사람한테 굳이 그런 포르쉐의 역사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은데 그 역사까지 막 다 듣고 있고, 그리고 뭐 하나 치는 거 하는데 그거 설명하느라고 막, 그러니까 너무 신이 나는 거야. 내가 보호해야 될 대상, 나와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이끌어줘야 될 대상이라는 걸 느끼게 만드는 그 감정이 너무너무 신이 나는 감정이구나 하는 거를. 너무 싫어. 근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 거 되게. 그 말 하니까 생각나는데 그 라이언 고슬링한테 이제 막 얘네가 영화 했으니까 이제 막 뭐 인터뷰나 뭐 시사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화 바비에 대해서 뭐 소개해달라, 설명해달라 이랬더니 라이언 고슬링은 자기는 캔스플레인 하지 않겠다. 그렇게 대답했대요. 이것마저 너무 멋있잖아요. 제일 큰 게 사실 맨스플레인. 너무 멋있잖아. 너무너무 공감할 만한 게 그 포인트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남성들의 심리를 아주 교묘하게 잘 이용했다라는 것들이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었고, 두 번째는 과연 이들이 어떻게 생각이 깨어나는가를 봤을 때 큰 게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해 주는 거야. 맞아.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떤 것들인지, 너희들은 어떤 게 될 수도 있고 어떤 게 될 수도 있고 어떤 게 될 수도 있고 어떤 게 될 수 있는데 거기에 지금 갇혀 있어라는 얘기를 글로리아가 똑같은 얘기를 그냥 똑같은 시간을 써서 이제 사람들에게, 바비에게 해주거든요. 그 말 한마디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이라는 게, 페미니즘을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전한다는 게 별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 그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를 저는 전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감독이 그 메시지를. 그래서 그 과정들이 되게 저는 좋았어요. 네. 그래서 그 장면들이 너무 기억에 남고, 그레타 거윅이 굉장히 영리하게 연출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여튼 바비랜드를 되찾고 나서 켄이 되게 괴로워하잖아요. 근데 괴로워하는데 뭐 켄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나는 네가 아니면 의미가 없고 맞아. 뭐 너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어떻게 얘기하는데, 그냥 켄, 너는 그냥 켄이야. 너는 그냥 켄으로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는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예를 들면 켄에 대한 어떤 배려로, 혹은 켄에 대한 어떤 뭐 갑자기 사랑이 생겨나가지고 둘이 로맨스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딱 분리해서 뭔가 정리해주는 그 바비랜드에서 결말이 되게 좋았고, 근데 켄은 여튼 그 말을 듣고 아 그래? 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켄의 해피엔딩을 맞습니다. 이제 독립적인 어떤 자아를 찾게 되고요. 근데 켄과는 달리 바비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결론이 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나는 어떤 결말을 원하지? 거기에 대한 고민에 빠지는데, 이제 현실 세계에서 만났던 그 창업주, 이 바비 마텔의 창업주 할머니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원하는 결말을 찾아봐, 이제 이런 조언을 해주는데, 바비가 선택한 결말은 이제 현실 세계에서 인간이 되어서 살아가기로 하는 그런 결말이었어요. 이 결정, 이 영화의 엔딩은 어땠어요? 저는 사실 그레타 거윅 감독 너무 사랑하지만 작은 아씨들 때도 그렇고 뭔가 결말이 사실 저는 항상 마음에 안 들어요.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이렇게까지 했어야 하나? 아니 저는 살짝 무리수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게 인형이 어떻게 사람이 돼?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그냥 동화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걸 보여주는 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도. 그냥 바비는 평화롭게 그 바비만의 세계에서 켄들과 좀 평등 사회를 이뤄서 이 세상에서 좀 변화를 이끌어 가는 걸 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현실에서는 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 글로리아의 사샤가 뭔가 자기들만의 변화를 겪고,
뭐 더 이상 이 세상에서도 이 현실 세상에서도 바비가 성상품화를 시키는 그런 존재가 아닌 좀 다른 역할로 좀 다른 상황들로 좀 비춰줬으면은 더 담백하게 끝낼 수 있고 메시지가 더 확실했을 것 같은데 되게 애매하게 현실 세계로서 산부인과 가는 장면에서 끝나니까 맞아요. 산부인과 가는 장면에서 이거 끝나죠. 뭐지 이거 갑자기? 이거 너무 동화스럽지 않아 억지스럽지 않나 엔딩이 너무 아쉬웠다. 너무 아쉬웠어. 저는 사실 바비가 어떻게 된 엔딩보다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켄한테 관심이 생겼어요. 근데 여기 전 약간 감독님 해석이랑 다른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 켄에 대한 부분이. 저는 그 바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으로 이제 켄이 살기로 했다고 이제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제 되찾고 나서 이제 바비가 그러니까 켄이 막 혼란스러워 하잖아요. 난 내가 뭔지 모르겠어. 맞아. 이러니까 바비가 너의 의미는 뭐 해변도 아니고 바비도 아니야. 너는 너야. 맞아. 나는 나고. 이러니까 켄이 그래 나는 나야. 막 맞아, 이러잖아요. 갑자기. 막 뭔가 깨달은 것처럼. 근데 제가 아까 약간 후두려 맞았다고 느낀 데가 이 부분이었어요. 전 거기서 엄청 현타가 오는 거예요. 전 그 외침이 너무 공허하게 들렸거든요. 그래요. 네. 너는 그래 나는 나야 하는데 켄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근데 그냥 그 말에 그냥 자기 체면 같은 거야. 자기 체면이고 자기 위안 같은 건데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바비랜드라는 구조 속에서 켄은 절대 자기 자신일 수 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자신인 게 뭔지도 모를 거고 아마 끝까지. 그래서 너무 공허한 외침처럼 들렸고 그게 너무 이 현실에서 여성들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약간 되게 직접적으로 겹쳐졌어요. 그러니까 원래도 이 바비랜드의 세계와 현실 세계가 이제 반전된 모습이라는 걸 당연히 처음부터 맞아요. 알고 봤지만 저는 바비를 계속 응원하면서 신나게 통쾌하게 따라갔는데 여기서부터 약간 확실하게 아 켄이 말하는 게 그치. 우리구나라는 걸까 확 느껴지면서 너무 이제 현타가 오는 거예요. 또 우리 막 그 사회에서도 보면 너 자신을 사랑해. 뭐 너만 너 자신을 사랑하면 되는 거야. 이런 말 제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청년들이 굉장히 살기 힘든 현실인데 그럴 때 되게 힐링 이런 거 유행하고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인은 너한테 찾으라고. 네가 널 사랑하면 되고 네가 널 알면 되는 거야. 근데 저 이거 너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도 이런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뭔가 그 나 자신으로 살 수 있고 내가 나일 수 있는 거는 그러면서도 인지 부조화가 안 일어나는 건 바비랜드에서는 바비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러니까 바비는 켄을 생각해준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때 저는 그 마고로비가 대사하는 그 표정과 이런 거에서도 그게 느껴졌거든요. 귀찮은 거야. 그래 너 너대로 살아. 나는 나고 너는 하는데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를 펼칠 수 있고 자기대로 살 수 있는 어떤 모험이나 기행을 해도 사회에서 응원받을 수 있는 거는 바비밖에 없어 여기서는. 그치. 심지어 바비랜드에 있는 바비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둘은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우리 생각해 보면 자기 뜻대로 살고 나를 나로서 펼치는 모험을 하든 기행을 하든 용납받는 건 남성이지 여자는 그 안에서 이 문화 안에서는 자기 뜻대로 살면 늘 사회에 부딪히고 혼란에 부딪히고 모순이 일어나잖아요. 그 켄이 부른 노래의 가사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런 감정이 다 들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대사를 들었을 때 진짜 현타가 너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켄오프? 켄으로 충분해. 티셔츠 입었을 때 이제 2차 현타. 여자들이 예전에 Girls Can Do Anything? 뭐 이런 티셔츠 입었잖아요. 그거 입고 SNS에 올리고 그럼 뭐가 달라졌는데? 이 공허한 외침 어쩔 거야? 막 이런 맞아요. 현타가 오면서 진짜 다 이 느낌만 주는 것들 아무것도 안 주면서 맞아. 우리가 90년대 후반에 우리 회사는 20%는 여성을 무조건 채용한다 약간 이런 거 볼 때 느꼈던 감정들인 것 같아 그게. 그래서 그 이제 그 티셔츠까지 보면서 저는 감독이 오히려 이런 거를 찝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이렇게
페미니즘이라고 하고 뭐 음. 많이 주체적으로 된 것 같고 하지만 사실 뭐 없잖아. 느낌만 주고 그치. 있는 거잖아. 지금 말로만 있는 거고 여자들은 거기서 위안 얻고 있는 거고 저는 그거를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씁쓸해졌죠. 와, 마지막 근데 진짜 부분에서. 얘기 듣고 보니까 엄청 씁쓸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어. 현실이잖아. 그러니까 사실 바비랜드의 그 모습이 현실인 거고, 음.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되게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켄의 그 엔딩까지도 너무 많은 시간과 많은 고민을 할애하고 싶지 않아서 되게 우스꽝스럽게 그냥 끝내줬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우스꽝스럽게 끝내놓고 왜냐면 켄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좀 약간 우스꽝스러운 약간 그런 캐릭터였으니까 그래서 마무리도 그냥 그렇게 코믹하게 마무리해버렸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진짜 엔딩은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이 되는 그때 보면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소녀가 돼서 청년이 되고 노년이 되는 그 여성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막 플래시백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건 간에 되게 아름답고 뭔가 생동감이 있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들로 여성의 삶을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는 정말 이런 여성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이를 먹어도 아름다운 그런 여성의 모습으로 그냥 살아갈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봤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마지막이 그레타 거위그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근데 산부인과였어야 됐을까? 저도 산부인과 보고는 그게 약간 아쉬웠어. 좀 저도 아쉬웠어요. 처음에는 뭐지?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냥 끝났어. 그래서 그 장면도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얘가 자기가 이제 성별이 생겼다는 거를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산부인과를 갔나? 이 생각도 했어요. 처음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 왔을 때 건설 그 인부들한테 뭐 물어보니까 막 뭐 얘 몸 흔들어 봐봐 이렇게 희롱하잖아. 근데 이제 얘가 여기서 나는 버자이너가 없다고 생식기가 없다고 했는데 그랬어요. 나는 인형이니까 솔직히. 맞아요. 근데 이제 인간이 됐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맞아요. 장면이었나라고. 네, 저도요. 그런 네. 것 같기는 그런 한데 생각을 했어요. 네. 하지만 여튼 뭔가 좀 더 그럴듯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장면을 넣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살짝 있었어요. 네. 와, 우리 밥이 너무너무 그래도 할 얘기가 많았던 그러니까요. 작품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영화에 대한 한 줄 평. 전 일단 화려한 색감, 멋진 배우들, 훌륭한 연출, 벗. 벗을 좀 남기는 작품 같아요. 저한테. 그렇구나. 저는 바비랜드에서 캔은 충분하지 않아 라고 하겠습니다. 멋지네요. 한 번쯤은 바비랜드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진짜. 라는 한 줄 평 남겨봅니다. 와, 2주 동안 북신의 살롱과 함께 했는데 누리님 좋지 않은 컨디션으로 이렇게 또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어떠셨어요, 2주? 사실 좀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는 게.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두 분이 되게 잘 끌어가 주셔서 중간에 긴장이 다 풀려갖고 잘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좀 여러 살롱 실제 할 때 여러 이제 언니들 만난 것보다 이제 더 3명밖에 없으니까 더 생각을 깊게 들을 수 있어서 네, 그런 점이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좋았습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말이 많다. 그치. 뭐 이런 얘기 닥쳐라, 말이 너무 많아. 투머치하다 이런 얘기를 돌려서 지금 하는 거나 봐요. 네, 좋았습니다. 네. 저희도 즐거운 시간 2주 동안 보낼 수 있어서 누리님께 감사 네, 인사 너무 재밌었어요.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하루님이 추천해주신 책 미비 포유로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님 다음 주 방송 꼭 들어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누리님하고는 또 기회가 될 때 같이 이렇게 자리 만들어가지고 책 얘기, 영화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네, 또 살롱에서 뵈야죠.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솔롱님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